6월 28일 수요일 황장수의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미국 갔다 와서 G20 회담에서 중국의 시진핑과 한중 정상회담도 한다고 하는데요. 지금 이 정부가 북한과 앞으로 여러가지 정상회담을 추진하고 또 교류 협력 지원을 하려고 시도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개성공단을 재개하는 겁니다. 작년 총선 전에 문을 닫은 개성공단을 다시 재개할 경우에 이것이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이미 몇 번에 걸쳐서 한국 기업이 개성공단에 다시 들어간다거나 더 나아가서 금강산 관광을 재개할 경우 미국이 한국을 상대로 세컨더리 보이콧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최근에 미국 여러 군데에서 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을 저는 확인을 했고요. 개성공단이 재개된다면 세컨더리 보이콧 대상이 될 가능성은 100%입니다. 이 개성공단은 남북 간의 무슨 이 교류와 협력을 상징하는 특별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외회를 허용받아야 된다라고 종북 친북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현 정권의 몇몇이 그런 소리를 하는 모양인데요. 제가 생각을 할 때 그 미친 소리입니다. 제가 웬만하면 종북 친북이라고 말을 하지 않는데요. 지금 북한과 그래 눈이 멀어가지고 이 마당에 개성공단을 북한에 먹이로 던져주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다 외면하고 우리만의 특수성을 인정해 주라 이러는데 아주 친해야 특수성을 인정할까 말까 한 건데 가만히 있어도 하는 짓이 꼴보기 싫어서 뭔가 좀 골려줄 게 없을까라고 할 만큼 얄미운 짓거리를 겉으로는 동맹이라면서 한국의 정부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우리한테는 특수성을 인정해주라? 지금 그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들리는 이야기에는 개성공단에 들어가 있는 한국 회사가 아닌 다른 한국 회사도 세컨더리 보이콧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얼마 전에 있었던 미 중국 간의 외교 안보 대화에서도 미국은 세컨더리 보이콧을 중국에 추가적으로 확대하겠다라면서 중국을 압박해서 일정 부분 성과를 이렇게 냈습니다. 너네들이 북한에 이렇게 해결하겠다고 우리한테 약속을 100일 시한을 받아갔는데 지난 4월 7일인가 시진핑이 미국 플로리다에 가서 트럼프와 회담을 했을 때 그렇게 말을 한 걸로 비춰지는데요. 그런데 그 100일이 다 돼가고 있는데 지금 어떠한 부분도 이렇게 진전이 되는 게 없다. 그래서 미국은 중국과 몇 가지 합의를 했는데요. 그 합의에 있어서 뭔가 하면 유엔 제재 북한 기업과 미국과 중국의 기업이 거래를 금지한다라는 세컨더리 보이콧의 원칙에 대해서 합의를 했고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당장 중단해야 된다. 그리고 검증 가능하고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를 추진한다라는 합의를 했습니다. 자, 중국이 북한에 대해서 추가 제재의 미온적인 모습을 보이자 미국은 이 회담에서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기업과 개인 10여 곳에 명단을 전달하고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러자 물밑에서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기업의 대북 거래를 차단하는 부분에 있어서 일정한 합의가 되자 미국은 공개적으로 중국 기업을 제재하거나
세컨더리 보이콧을 전면 시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양보를 해 주었습니다. 대신 미국은 중국 측에 북한에 대한 압력을 훨씬 더 강화해라라고 요구를 한 바 있는데요. 자, 이제 이 부분이 미국 언론에서 한국 기업에 대해서도 공개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개성공단이 재개될 경우 여기에 입주할 한국 기업을 세컨더리 보이콧의 대상으로 미국 정부가 직접 제재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등장한 것은 미국에서는 처음입니다. 문재인 정권의 대북 유화 정책, 즉 문샤인 정책을 놓고 제재하려고 하는 미국 정치 사회의 분야의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다고 봐야 되는데요. 이미 지난달 문재인 정권이 출범한 직후에 월스트리트 저널은 한국 기업이 개성공단을 재개해서 거기서 다시 활동을 한다면 세컨더리 보이콧이 될 수 있다라는 경고를 보내야 된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여러 싱크탱크 관계자들도 문 대통령이 미국이나 유엔의 제재 조치를 무시하고 개성공단을 재가동한다면 큰 골칫거리가 될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미국 의회에서도 한국 기업이 유엔이나 미국의 제재에 동참하지 않고 이탈하면 곤란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요, 지난 외교장관 청문회에서 박근혜 정부의 주장대로 개성공단 북한 근로자 임금의 70%가량이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 개발 자금으로 전용되었다고 보느냐라는 이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의원의 질문에 강 후보자는 아직까지 자금 전용에 대한 우려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다면서 북한이 개성공단 재개를 수용하며 어떤 조건을 붙일 걸로 예상하느냐 물으니까 북한이 조건을 붙일 위치에 있지 않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향후 개성공단이 재가동 논의가 시작될 경우 그 과정에서부터 유엔 안보리든가 협의를 해 나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바 있는데요. 자,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이라는 것은 북한과 거래를 하고 있는 제3국의 개인이나 기업에 대해서도 미국이 전면적으로 거래를 차단하는 이런 부분입니다. 만약에 한국의 A기업이 개성공단에 입주를 했다, 북한과 거래를 한다고 해서 세컨더리 보이콧 대상이 되면 A기업은 미국의 어떤 회사와도 거래를 할 수가 없고 또 미국과 관련된 세계 금융망에 어디로든 송금을 하거나 할 수가 없게 돼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제가 최근에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미국이 사태 진전을 조금 더 지켜보고 중국 기업 일부와 중국이 계속 말로만 미국에 북한에 압력을 넣겠다고 이야기하면서 현재처럼 이렇게 하고 물밑으로는 문재인 정부와 상의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간다면 지금 미국은 이 한국이 핀란드화 되어 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에드윈 필러 헤리티지 재단 이사장은 몇 달 전에 한국의 한 월간지와 인터뷰에서 한국은 미국의 주요한 무역 파트너이자 가까운 동맹국이다. 그래서 일본은 한국을 티격태격하기는 하지만 긍정적인 파트너로 받아들이려고 한다. 그래서 한미일이 전략적인 문제에서 함께 가야 하고 일본이 한미 동맹과 매우 가까워져야 하고 주한미군뿐만 아니라 주일미군도 한국을 같이 보호해야 한다. 한미일 세 나라가 함께하면 한국이 핀란드화 된다라는 것은 생각할 수 없다는 거다. 이렇게 말을 한 바 있습니다. 핀란드화라고 말하는 것은 1960년대 서독에서 생겨난 말로 냉전 시기에 소련과 핀란드의 관계를 빗댄 말입니다. 즉, 이 동서가
냉전으로 공산주의와 민주주의 진영으로 대립하던 시기에 핀란드는 소련과 과거 전쟁을 여러 차례 이렇게 치루었고 발틱 3국처럼 사실상 식민지화 될 위기에 여러 차례 처했는데 기술적으로 또는 때로는 전쟁을 하면서 2차 대전 때 독일 편에 한때 붙었지요. 교묘하게 이걸 빠져나가면서 결국 자주 독립을 유지하기 위해서 대외 정책에서 이웃한 대국인 소련을 건드리지 않고 소련의 핀란드 내정에 대한 일부 간섭도 용인하면서 근근히 대외적으로 독립국가의 지위를 유지해온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핀란드인들은 이 단어를 모욕적인 걸로 여기면서 서방을 자극하지 않으면서 소련하고도 친하게 지낸 게 뭐 잘못이냐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냉전 시기에 미국의 전문가들은 일본과 서유럽 일부 국가가 핀란드화해서 반소련 정책을 취하지 않을까봐 우려를 했습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미국의 전문가들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한국이 중립화되어가는 모델, 즉 핀란드화되어가는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냉전 시대 핀란드가 그랬던 것처럼 소련과 미국 서방국가 사이가 아니라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한국이 실리 이러면서 그야말로 중간에 양다리를 걸치면서 점점 인접한 중국의 속국처럼 되어갈까 하는 우려입니다. 풀러 이사장은 핀란드화와 관련해서 가장 근본적인 질문은 한국인이 무엇을 원하는가다. 한국인이 자신의 이익, 한국의 국익, 한국인의 미래에 관해 미국과 중국 사이에 중립적인 위치에 있는 것이 좋다고 믿는가? 아니면 한국과 미국이 지금 60년간 공유해온 비전과 동맹을 유지해 간다는 것이 더 좋다고 믿는가? 내 생각에는 이 질문이 중요하다. 나는 대부분이 한국인이 한국과 미국 사이의 비전을 이렇게 공유해 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고 보는데 한국이 중립적인 위치가 돼야 된다고 주장하는 이들과 자신은 토론을 할 용의가 있지만은 자유와 비자유 사이에 중립이 존재할 수 없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중립이라고 하는 것은 한국과 중국이 오래전에 조공의 관계로 식민지, 사대주의 국가로 되돌아간다는 걸 의미한다. 한국은 중국의 사대하는 나라가 되기를 원하나 그것은 한국의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14억 인구의 중국에서 보면 한국은 지방의 하나에 불과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 더해서 최근에 트럼프 행정부가 인신매매 보고서 국무부의 인권 담당하는 부서가 이걸 매년 분류를 하는데요. 중국을 한 단계 더 낮추어서 3등급 국가, 즉 인신매매 감시 및 단속 수준에서 가장 낮은 최악의 단계의 국가라고 분류를 했습니다. 인권 문제를 놓고 향후 미중 간에 갈등이 생길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중국하고 북한이 똑같이 세계 23개국 3등급 국가에 속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게 되면 IMF와 세계은행의 비인도적 지원금이나 원조가 중단될 수 있고 미국 정부의 교육문화 프로그램 참여도 금지됩니다. 중국을 3등급 국가로 분류한 가장 큰 이유는 강제 송환, 즉 탈북자에 대한 강제 송환을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탈북자들이 인신매매 그리고 대량으로 북한으로 송환되어서 강제 수용소로 끌려가게 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이 중국의 인신매매 3등급 국가 지정의 이유인데요. 이 배경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이 북핵 문제 해결에 노력을 하지 않고 지난번에 와서 뻥만 치고 갔다고 화가 나가 있고, 그래서 앞으로 중국에 대한 무역상의 제재 조치도 강화될 거다. 그래서 이번에 인신매매 3등급 국가로 중국을
망신을 준다는 것이고요. 북한은 국민의 상당수를 강제 노역이나 강제 매춘에 또 인신매매에 이렇게 동원하고 있다라고 해서 3등급 국가로 분류됐습니다. 자, 머지않은 시기에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이 결렬된다면 겉으로는 뭐 적당히 무마했지만은 그냥 지금 사드 2개는 그대로 두고 4개는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가지고 1년쯤 뒤에나 한번 봅시다. 그리고 중국에도 우리가 사드 6개가 다 안 돌아가게 협조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북한 보고도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으니 빨리 대화하자 이렇게 하면서 미국에 가서 이번에 사드는 되돌릴 수 없다 지키겠다 말은 하면서 사드를 올리는 부분은 시간을 질질 환경영향평가를 핑계로 끌고 가면 아마 미국에서는 이번 정상회담이 끝나고 난 뒤에 정상회담에서는 따끔한 소리 한두 마디 하고 끝내겠죠. 정상회담에서 서로 뺨 때리면서 다시는 보지 말자 이렇게 한 정상회담은 세계 어디에도 없습니다. 욕하면서 이제 헤어지자 이런 정상회담은 없어요. 앞으로 뭐 이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두 정상이 노력하기로 했다 하고는 미국에서 한마디 묻는 부분이 있겠죠. 사드 언제까지 배치하려냐 이런 수준에서 끝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요. 한국은 이번에 무언가 디테일하거나 구체적인 것은 한 개도 이렇게 의논하지 않으려고 하고 포괄적으로 한미 동맹은 영원하다 이런 소리나 한번 듣고 북핵 문제에 공조하기로 했다 하나만한 소리를 하려고 하겠죠. 근데 미국에서 그렇게 돌려보내지는 않을 거라고 보는데 정상회담이 끝나고 난 뒤에 이제 한미 FTA 개정이나 환율 조작 문제나 한국의 그 반덤핑 관세나 긴급 수입 제한이나 그 다음에 세컨드리 보이콧 문제가 등장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한국 기업 중에서 미국에서 어떤 비중이 매우 높은 기업들은 아마 공정거래와 관련되는 부분에서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될 것 같다. 과거에 보면 한국의 이 기업들이 대기업들입니다. 미국에서 담합을 했다 해서 과징금을 굉장히 세게 얻어맞은 경우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삼성도 그랬고요. 항공사들도 그랬습니다. 심지어 미국 영화에 보면 한국의 대기업이 동물 사료 첨가물을 가지고 미국 시장에서 담합을 했다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정상회담이 결렬되면 아마 그 타격은 어디서부터 오기 시작하느냐 경제 분야에서 몰려올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 부분을 신경이나 쓰는지 모르겠습니다. 개성공단 입에도 끌어내지 말기를 바라고요. 강경화가 유엔에서 일했다고 설득과 대화를 통해서 개성공단이 문이 열려질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이번에 가서 협상 잘 안되고 오면요 그냥 당분간 조용히 살아야 될 건데 그러지 않고 북한과 정상회담하니 미국에 말 던졌니 하면서 개성공단이니 건강상 추진하다가는 한국의 은행과 한국의 기업들이 무더기로 세컨드리 보이콧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개성공단에 다시 한국의 은행이 환전하러 나가고 또 금강산 관광에도 나갔다면 그 은행은 미국과 거래가 전면 중단되는데 은행으로서 기능이 유지되겠습니까? 정상회담 이후에 벌어질 문제에 대해서 신중하게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싫어서 뭔가 좀 골려줄 게 없을까라고 할 만큼 얄미운 짓거리를 겉으로는 동맹이라면서 한국의 정부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우리한테는 특수성을 인정해주라? 지금 그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들리는 이야기에는 개성공단에 들어가 있는 한국 회사가 아닌
다른 한국 회사도 세컨더리 보이콧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얼마 전에 있었던 미 중국 간의 외교 안보 대화에서도 미국은 세컨더리 보이콧을 중국에 추가적으로 확대하겠다라면서 중국을 압박해서 일정 부분 성과를 이렇게 냈습니다. 너네들이 북한에 이렇게 해결하겠다고 우리한테 약속을 100일 시한을 받아갔는데 지난 4월 7일인가 시진핑이 미국 플로리다에 가서 트럼프와 회담을 했을 때 그렇게 말을 한 걸로 비춰지는데요. 그런데 그 100일이 다 돼가고 있는데 지금 어떠한 부분도 이렇게 진전이 되는 게 없다. 그래서 6월 28일 수요일 황장수의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미국 갔다 와서 G20 회담에서 중국의 시진핑과 한중 정상회담도 한다고 하는데요. 지금 이 정부가 북한과 앞으로 여러가지 정상회담을 추진하고 또 교류 협력 지원을 하려고 시도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개성공단을 재개하는 겁니다. 작년 총선 전에 문을 닫은 개성공단을 다시 재개할 경우에 이것이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이미 한국 기업에 대해서도 공개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개성공단이 재개될 경우 여기에 입주할 한국 기업을 세컨더리 보이콧의 대상으로 미국 정부가 직접 제재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등장한 것은 미국에서는 처음입니다. 문재인 정권의 대북 유화 정책, 즉 문샤인 정책을 놓고 제재하려고 하는 미국 정치 사회의 분야의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다고 봐야 되는데요. 이미 지난달 문재인 정권이 출범한 직후에 월스트리트 저널은 한국 기업이 개성공단을 재개해서 거기서 다시 활동을 한다면 세컨더리 보이콧이 될 수 있다라는 경고를 보내야 된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여러 싱크탱크 관계자들도 문 대통령이 미국이나 유엔의 제재 조치를 무시하고 개성공단을 재가동한다면 큰 골칫거리가 될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미국 의회에서도 한국 기업이 유엔이나 미국의 제재에 동참하지 않고 이탈하면 몇 번에 걸쳐서 한국 기업이 개성공단에 다시 들어간다거나 더 나아가서 금강산 관광을 재개할 경우 미국이 한국을 상대로 세컨더리 보이콧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최근에 미국 여러 군데에서 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을 저는 확인을 했고요. 개성공단이 재개된다면 세컨더리 보이콧 대상이 될 가능성은 100%입니다. 이 개성공단은 남북 간의 무슨 교류와 협력을 상징하는 특별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외회를 허용받아야 된다라고 종북 친북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현 정권의 몇몇이 그런 소리를 하는 모양인데요. 제가 생각을 할 때 그 미친 소리입니다. 제가 웬만하면 종북 친북이라고 말을 하지 않는데요. 지금 북한과 그래 눈이 멀어가지고
이 마당에 개성공단을 북한에 먹이로 던져주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다 외면하고 우리만의 특수성을 인정해 주라 이러는데, 아주 친해야 특수성을 인정할까 말까 한 건데, 가만히 있어도 하는 짓이 꼴보기 미국은 중국과 몇 가지 합의를 했는데요. 그 합의에 있어서 뭔가 하면 유엔 제재 북한 기업과 미국과 중국의 기업이 거래를 금지한다라는 세컨더리 보이콧의 원칙에 대해서 합의를 했고,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당장 중단해야 된다. 그리고 검증 가능하고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를 추진한다라는 합의를 했습니다. 자, 중국이 북한에 대해서 추가 제재의 미온적인 모습을 보이자 미국은 이 회담에서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기업과 개인 10여 곳에 명단을 전달하고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물밑에서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기업의 대북 거래를 차단하는 부분에 있어서 일정한 합의가 되자 미국은 공개적으로 중국 기업을 제재하거나 세컨더리 보이콧을 전면 시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양보를 해 주었습니다. 대신 미국은 중국 측에 북한에 대한 압력을 훨씬 더 강화해라라고 요구를 한 바 있는데요. 자, 이제 이 부분이 미국 언론에서